이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LC 제키입니다. 오늘은 저랑 2022년 8월 시험 적중 예상 특강 강의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8월달 우리 정말 많은 학생들이 토익 시험을 응시하는 그런 달이죠. 저와 적중 예상 특강 강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어디서 풀 수 있다? 우리 www.hackers.co.kr 들어가시면 우리 토익 게시판 그리고 토익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제가 준비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파트 1은 무슨 파트다? 사람 사진과 그리고 사물 사진, 이렇게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는 그런 사진을 보고 풀어주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사진에는 사람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앉아있고 있네요. 앉아있네요. 그렇죠? 이런 사진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를 먼저 머릿속에 탁 탑재를 시켜놔야 됩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에서는 be 플러스 ing,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제죠. 그리고 또 하나 be, being, pp, 해석은 어떻게 돼요? 사물이, 주어 자리가 사물이 되죠. 뭐뭐 되는 중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be, being, pp는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시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shaking hands. B, They are taking off their shoes. C, They are picking up some leaves. D. They are sitting on the ground.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사진 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씩 들으면서 너무 모든 문장을 전체를 해석해서 다 해석이 돼야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파트 1 어떤 파트이기도 하죠? 소거하면서 지워나가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우리 A부터 한번 들으면서 소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부터 갑니다. A, They are shaking hands. 자, 뭐라고 하죠? 이제 주어 자리는 They are shaking hands. They are shaking hands. 손을 이렇게 맞잡고 악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들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shaking hands에서 바로 소거를 해줍니다. 소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 They are taking off their shoes. 자, 여러분 동사 자리. They are taking off their shoes. They are taking off their shoes. 여러분, taking off는 무슨 뜻이죠? 여기 동사 자리. taking off는 벗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있는 중이다. taking off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사진에서 상태냐 동작이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착용 상태에서는 벗는 중이다 라는 그런 taking off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소거를 해주실 수 있었고요. C도 한번 들어볼까요? C. C, They are picking up some leaves. 자, 뭐라고 하죠? They are picking up some leaves. 동사 자리 뭐였다? Picking up some picking up some picking up some leaves. Picking up some leaves. Picking up은 이렇게 줍는 거죠. 무엇을 줍고 있대요? 나뭇잎을 줍고 있다. 근데 나뭇잎까지 안 가도 돼요. Picking up, 손동작. Picking up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소거를 해주면 뭐 하나가 남아요? 들어주지 않아도 정답은 뭐가 된다? 정답은 우리 D가 되겠죠. They are sitting on the ground. 그들은 지금 바닥에 앉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들어볼까요? D도 한번. D, They are sitting on the ground. 그렇죠. They're sitting on the ground. 자, 그들은 바닥에 앉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D가 난 정확한 해석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장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소거해 나가면서 풀어줄 수 있는 파트가 파트 1이다 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그럼 우리 사물 풍경 사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물 풍경 사진의 어순부터 알아봅시다. 사물이나 풍경 사진은 일단 사물 주어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보통은 뭐뭐 되어 있다, 뭐뭐 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동사가 오고 마지막은 전치사고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물 풍경 사진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를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물 풍경을 묘사할 수 있는 시제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BPP, has PP, has been P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해석을 각기 다르게 하실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뭐뭐 되었다, 뭐뭐 됐다, 뭐뭐 된 상태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해석을 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별표를 적어놨죠. 이 별표는 뭐냐면 여러분 사물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혹은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런 시제 들이 쓰인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도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clock is hanging, 뭐 시계가 걸려져 있다. 뭐 cushion is lying, 쿠션이 놓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a boat is floating, 배가 떠 있다. 이런 식의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지만 무엇을 나타내는 애들이다?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동사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물 풍경 사진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eady and 가볼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water container is being filled. B, A television has been unplugged. C,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D. Some couches are being rearranged. 자, 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헷갈렸던 단어들이 있었으면 이쪽에 제가 단어 팁이라고 박스를 만들어 놨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A water container is being filled. 뭐라고 해요? 주어 자리가 사물이긴 한데 A water container is water container. water container, 이제 영국 호주 발음이 나왔습니다. water container는 물통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water가 들어가는 통 해서 물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통이 우리 눈앞에 보이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 water container is being filled. water container is being filled. 여러분, 어떤 시제가 쓰였죠, 지금? being pp가 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사물 사진에서 being pp를 쓸 수 있을까요? 사물 사진에서는 쓸 수 없는 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eing pp라는 시제는 언제 쓰일 수 있다? 사람과 그리고 사람이 어떤 동작을 역동적이게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사진에서 쓸 수 있는 시제라서 시제 자리만 듣고도 그냥 바로 지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통이 채워지는 중이다. 혼자서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채우고 있겠죠. 그래서 바로 소거를 해주시고 시제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B는요? B, A television has been unplugged. 자, 일단 unplug라는 동사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unplug는 plug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plug를 plug 한다는 건 plugging in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plug를 꼽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unplug는 코드를 뽑다 이런 동사죠. 자, 근데 A television has been unplugged. a television, TV가 어떻게 has been unplugged, 뭐가 되었다? 코드가 뽑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보면 코드가 이렇게 잘 꼽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묘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 한번 가볼까요? C,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자, 뭐라고 하죠?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그렇죠. 자, resting on a ledge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일단 plants가 보이네요. 그렇죠? plants가 보이고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plants들이 resting 한다는 건 have some rest, 뭐 좀 쉬어라 이런 의미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놓여있다, 쉬다 모두 의미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sting on a ledge라는 건 우리 선반에 놓여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위치 그리고 놓여있다, resting이라는 동사까지 잘 일치됐기 때문에 C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나는 resting이라는 동사도 너무 생소했고 그리고 ledge도 좀 그랬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런 거 어떤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류하자. 왜냐하면 우린 들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D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 보류하고 D를 한번 들어봅니다. D, Some couches are being rearranged. 뭐라고 하죠? Some couches are being rearranged.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시제 쓰였어요? Are being rearranged. Are being rearranged. are being rearranged. 이런 being pp 같은 시제가 여기 쓰일 수 있을까요? 시제 자리에서 또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A, B, D를 다 소거하면 아까 내가 잘 몰랐던 단어가 있었던 resting이라든지 ledge가 들어간 요 문장이 정답이라는 걸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
resting이라는 동사는 있잖아요. resting은 지금 놓여있다라고 했는데 resting his arms, 팔을 이렇게 내려놓다. 사람이 resting his arms, 팔을 어딘가 선반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교탁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자전거에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그런 사진에서도 resting arms라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사물 풍경 사진에서 보고 있는 요 정수기 있죠. 정수기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water가 들어가요. water가 들어가는데 water, 갑자기 영국 발음이 나오네요. water dispenser 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dispenser이라는 건 기계라는 뜻인데 기계 중에서 어떤 기계다? 눌러서 사용하는 기계를 dispens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ater dispenser는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 soap dispenser 이렇게 누르면 뭐가 나오는 거, 비누가 나오는 그런 기계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실게요. 자, 그럼 우리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파트 2는 역시나 어떤 파트죠? 파트 1처럼 오답 소거를 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트 2 하면 딱 떠오르는 오답 패턴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파트 2를 생각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좀 재밌는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파트 2가 기초반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커리큘럼이 잡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파트 2를 이제 6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부교대를 딱 피면서 지겨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뜨끔했어요. 이거 좀 지겨울 수 있는, 맞아, 좀 힘들지 파트 2가 공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겨운 파트 2 여러분들이 자꾸만 해석을 하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해석보다는 아닌 애들, 이건 너무 아니잖아 이런 애들로 지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해설 강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Ready? Number 3. How can I receive a gym member discount? A. By signing up online. B. The equipment is new. C. You'll enjoy our fitness classes. 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일단 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분적으로 조금. How can I receive a gym member discount? 어떻게 잡죠? How can I receive a gym member discount? How 일단 의문사 잡아주고 의문사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죠. How can I receive a gym member discount? 자, 여기서 how는 방법을 묻고 있는 how입니다. How receive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무엇을? discount. Discount.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니?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디스카운트까지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라도 how, receive, 어떻게 그 받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자, 가볼게요. A. By signing up online. 자, 방법을 묻고 있는데 By signing up online. by가 나오죠. 여기서 by는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해서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이걸 정답이라고 바로 너야 이렇게 고르지 못하더라도 일단 애매하다 싶으면 내가 해석을 못했다면 세모 표시를 해주시고 B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거할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B. The equipment is new. 뭐라고 하죠? The equipment is new. The equipment is new. 그 기계들이 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기계가 새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뚱맞은 동문서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계가 새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바로 동문서답으로 소거를 해주시고 C 한번 가볼까요? C. You'll enjoy our fitness classes. 뭐라고 해요? You'll enjoy our fitness classes. You'll enjoy our fitness classes. 여기서 연상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연상어휘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질문에서 내가 아는 어떤 한 단어, 예를 들어서 gym 같은 거죠. 내가 gym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관, 체육센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gym과 연상되는 fitness를 사용해서 함정을 파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소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itness classes 여기서 운동 수업으로 쓰였죠. 그래서 gym과 fitness 연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이 진행을 해볼게요. 가봅니다. 4번 문제. Number 4. Why did we switch food vendors? A. Until tomorrow. B. I'm hungry too. C. To save money. 저 파트 2를 듣다 보면 좀 뭐야? 이거 좀 재밌네. 얘
왜 이러지? 이런 답변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들 들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가볼게요. Why did we switch food vendors? 뭐라고 해요? Why did we switch food vendors? 일단 의문사 나왔으니까 하나 잘 잡아주고 Why did we switch? 동사 Why did we switch? switch. 그렇죠? Why switch? 왜 바꾼 거야? 이 정도라도. 여러분, 왜 바꾼 거니? 뭐 food vendors라는 건 음식 뭐 판매 회사, 뭐 판매처를 왜 바꾼 거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냥 why switch 정도로 잡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왜 바꾼 거야? Why did we switch food vendors? 자, 가볼게요. A. Until tomorrow. 뭐가 들려요? Until tomorrow. Until tomorrow. 이거 내일까지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until tomorrow, until이 쓰였다는 건 어떤 시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까지 하면 돼? 언제까지 뭐 finish 끝내면 되니? 이렇게 물어보거나 했을 때 when 이라는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소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B. B는 I'm hungry too. 뭐라고 해요? I'm hungry too. 나도 배고파. 저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나도 배고파라고 하죠. 그렇죠? Hungry. 뭐랑 연상이 되죠? Food. 여기랑 연상이 되죠. 그래서 바로 소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A, B가 완벽하게 소거를 할 수 있는 보기였다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정답은 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 To save money. 뭐라고 하죠? To save money. To save money.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답변에 C가 정답이 됐습니다. 정답을 하나 바로 고르지 못하더라도 소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5번 문제도 가볼까요? 5번 문제. 자, 갑니다. Number 5. 들어보세요. What floor is Dr. Thompson's office located on? A. Yes, he's a doctor. B. It's a beautiful location. C. You should ask the receptionist. 가봅시다. 이것도 정답 하나가 아니라 오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들어볼까요? What floor is Dr. Thompson's office located on? 여기는 정말 초반에 딱 집중해주면 뭘 들어줘야 되는지 알 수 있죠. What floor is Dr. Thompson's? 어디를 들으면 What floor? 여기. What floor? What floor? What floor is? What floor? 몇 층이야? 이거죠. What floor? 뭐 Thompson's office. Thompson's office가 몇 층이야?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몇 층인데를 묻고 있는 거죠. Dr. Thompson's. What floor is Dr. Thompson's office located on? 보기 갑니다. A. Yes, he's a doctor. 여러분, 우리 WH 의문사에 He's a doc. yes, Yes, he's a doctor. 나올 수 있나요? yes, no란 답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WH 의문사는 묻고자 하는 게 좀 뚜렷합니다. What floor까지 잡으면 몇 층이니? 라는 걸 묻고 있는 거고 why라고 물으면 이유를 묻고 있는 거고요. when이라고 물으면 시점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죠. 뭐 시점이냐, 이유냐, 뭐 방법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yes, no라는 답변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거를 해주시고 B 한번 갈까요? B. It's a beautiful location. It's a beautiful location. 아주 아름다운 장소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렇죠? 우리 located on, located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사 발음. 소리에 끌리는 건 무조건 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해석이 아닌 소리에만 끌리게 된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다 뭐가 될 가능성?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죠. A, B가 너무 극명하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된다? C가 되겠죠. 몇 층이니? C. You should ask the receptionist. 뭐라고 해요? You should ask the receptionist. 너 좀 물어봐. 누구한테? receptionist. 우리 receptionist한테 한번 물어봐. 확인해봐.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해주는 간접응답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럼 6번 풀이도 가볼까요? 6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Ready, go. Number 6. Are you sure that our website is secure? A. It's been checked by an expert. B. No, I didn't bring my laptop. C. Then visit the home page. 자, 여러분 이제 WH 의문사가 나왔나요? WH 의문사가 나오지 않은 그런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비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들어볼까요? Number 6. Are you sure that our website is secure? 자, 일단 시작부터 Are you sure that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렇게 들어가면
확실해요.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의문사 의문문 6번 문제는 일반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문사가 들어가지 않은 조동사나 비동사로 시작되는 그런 의문문은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yes, no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니요? Are you sure that our website is secure? secure. Are you sure that our website is secure? 우리 확실하니? 안전한 거 확실하니?를 확인하고자 하죠. 자, 가볼게요. A부터. A. It's been checked by an expert. 뭐래요? It's been checked by an expert. It's been checked by an expert. 보면 그게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게 확실하니? 안전한 거 확실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yes,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yes, no라고 답변이 나올 수 있죠. 확인하는 일반 의문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yes와 no는 언제나 뭐가 될 수 있다?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yes, no 없이도 이 문장 자체가 뭐예요? It's been checked by an expert. 전문가가 그거 체크해 준 거야 라고 한 거는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뭐가 중요해진다? 오답 속어가 중요해집니다. yes, no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정답이라고 확 끌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B와 C를 한번 C를 소거를 해보면 되는데 가봅시다. B. No, I didn't bring my laptop. No, I didn't bring my laptop.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No, I didn't bring my laptop. Are you sure? 너 확실해? 라고 했는데 나는 뭐뭐 하지 않았다. 과거형 시제가 갑자기 쓰이고 있죠. 그래서 시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실 수 있고요. C는 어떨까요? C는? C. Then visit the home page. 자, 이거는 연상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에서 뭘 들어줬어요? 질문에서 지금 요 C와 연결되는 것? Are you sure that our website is secure? 여기서 웹사이트. Our website is secure. 웹사이트라는 한 단어와 뭐가 연결이 되죠? Then visit the home page. visit the homepage. 홈페이지와 웹사이트.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뭔가 이 단어 두 개의 조합으로 문맥처럼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그런 연상어휘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소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7번도 한번 가볼까요? 7번 문제 갑니다. Number 7. You bought your bag at Zumbro, didn't you? A. I'll just carry it, thanks. B. No, that's the storage closet. C. Yes, the store was having a sale. 들어볼까요? You bought your bag at Zumbro, didn't you? You 뭐래요? You bought your bag at bought your bag at Bought your bag. 너 가방 샀지? 요거죠. 그렇죠? Bought. buy의 과거형이죠. 너 샀지 가방? You bought your bag 어디에서? at Zumbro, 줌브로에서. didn't you? 여러분 여기서 근데 이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didn't you, don't you, are we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그런 부가 의문문에서 우리가 정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didn't you, aren't you, shouldn't I? 그 앞에 뭘 잡아줘야 돼요? 핵심이 되는 동사를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Bought your bag. 가방 샀지? 이 부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A부터 가볼게요. 가방 샀니? A. I'll just carry it, thanks. I'll just carry it, thanks. I'll just carry it, thanks. 제가 그거 들고 다닐게요 라고 하죠. 그래서 carry라는 동사는 이제 bag, 요거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bag, carry, 돌아다닌다. 뭐 내가 그냥 가지고 다닐게요. 지니고 다닐게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bag과 연결되는 그런 동사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thanks라고 다짜고짜 고맙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짜고짜 고맙다고 하는 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거를 해주시고요. 여기저기 덕지덕지 오답 딱지가 막 붙어있죠. 아니야 이건 잘 될 수 없어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패턴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
No, that's the storage closet. 뭐래요? No, that's the storage closet. No, that's the storage closet이라고 하죠. 아니요, 그거 수납장입니다. 여러분, you bought에서 yes, no 나온다고 무조건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뒤에 어때요? 부연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가방 샀니와 연결되는 부연 설명인가요? 전혀 연결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납장이에요. 전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소거를 해주시고요. C도 한번 들어볼까요? 남았죠? C. Yes, the store was having a sale. 여기 같은 경우는 yes가 나왔지만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이 어때요? The store. 그 매장이 was having a sale. 세일 중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B와 C의 차이점 뭐예요? 둘 다 yes, no로 나왔지만 얘는 부연 설명이 일치되지 않았고 이 C는 부연 설명이 일치됐다. 그 세일 중이어서 샀어.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yes가 나오든 yes가 생략되든 일반 의문문은 조금 부연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지워나가면서 풀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요?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Ready? 한번 쭉 들어볼게요. Number 8. Would you prefer coffee or tea? A. Please refer to the manual. B. On the coffee table. C. Water is fine. 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지치게 되죠. 자, 힘내시고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Would you prefer coffee or tea? 뭐라고 해요? Would you prefer coffee or tea? Would you prefer coffee or tea? Coffee, tea. 그렇죠? 우리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커피 마실래? 티 마실래? 커피, 차, 골라. 그렇죠? 가볼게요. 고르라는 선택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가볼까요? A. Please refer to the manual. 자, 뭐가 유사하게 발음이 나죠? Please refer to the manual. Refer to the manual. prefer, refer. 그렇죠? 이렇게 유사 발음이 잡힙니다. 바로 소거를 해줄게요. 그렇죠?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뭐 이런 얘기죠. 전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비슷한 발음 나오면 바로 어떻게 한다? 지원해야 된다. 기억하실게요. B. On the coffee table. On the coffee table.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on the, at the, in the, around the, between the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뭐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Where?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on the coffee table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소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A, B가 너무 아니었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죠? C. 커피 마실래? 티 마실래? Water is fine. Water is fine. 그래서 선택지는 이렇게 C 선택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 의문문에서는 보통 두 개의 선택지가 나오죠. 뭐 콜라 마실래? 판타 마실래? 나는 스프라이트야.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주장 강한 친구. 그래서 제3의 선택지 C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9번 넘어갑시다. 9번. 자, ready. 들어볼게요. Go. Number 9. Do you think the new project will affect your workload? A. The project managers. B. You're very welcome. C. I don't expect any issues.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부터. Do you think the new project will affect your workload? 일단 여러분 시작부터 do you think예요. Do you think the 그렇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t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the new project will affect your workload? 일단 생각을 물어보는 건 뭔가 정해진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라는 질문 유형도 우리 WH 의문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나 do you think나 저는 이런 문제를 그냥 오답 속어로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오답 속어로 풀 수 있지만 이런 문제야말로 더 오답 속어가 필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에 정해진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오답 속어. 뭐였죠? Do you think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가 affect, 영향을 줄까? up workload까지 가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안 간다면 뭐 영향을 줄까? 영향 끼칠까? 요 정도라도 캐치를 하자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Do you think the new project will affect your workload? new project affect 영향을 줄까? A. The project managers. 뭐래요? The project managers. The project manager죠. 조심해줘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정답으로 골랐을 수 있어요. 저 뭔가 대답해주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소리가 비슷했다면 바로 소거를 해줘야겠죠. 해석일 베이스로 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B는요? B.
You're very welcome. 아까 thank you도 여러분 다짜고짜 thank you 오답률 높다 그랬죠. You're very welcome이래요. 아, 천만에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천만에요는 그럼 막 정답률이 뿜뿜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천만에요 소거를 해주시면 정답은 뭐가 된다? C가 되겠죠. 들어볼까요? C. I don't expect any issues. 뭐래요? I don't expect any issues. I don't expect. expect는 뭐 예상, 예측하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I don't expect. 나는 그 어떤 issue라는 거 이제 문제점들. 나는 그 어떤 문제점도 예상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잘 진행될 거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affect를 할까? 영향을 줄까? 아니, I don't expect any issues. 어떤 나는 이슈 문제점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C가 정답이 됐죠. 그렇죠? 자, 우리 10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가봅시다. Ready? 한번 풀어보세요. Go! Number 10. Could you help me unpack these boxes? A. Shipping fees may go up. B. Give me 5 minutes. C. Packing for a trip. 잘 들어왔나요, 여러분? 일단 이 질문은 어떤 뉘앙스를 띠고 있는 질문인지 처음 도입부부터 잡아주셔야 되는데 Could you help me could you로 시작되죠? Could you help me 자, 이렇게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뭐 Do you want me to help you?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질문들은 다 어떤 성격을 띠는 애들?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WH 의문사에서도 제안, 요청의 성격을 띠는 그런 의문사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Why don't you? Why don't we? How about? What about? 이런 애들은 여러분 WH 의문사가 원래는 정체성이 뚜렷하잖아요. 이유네, 방법이네,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인데 그걸 물어보는 애들이 아니라 Why don't you?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뭐뭐 하는 게 어떠니? Why don't you? How about? What about? 이렇게 도입부가 딱 잡혀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제안과 요청하는 why이고 how고 what이다 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Could you help me unpack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unpack these boxes? Could you help me unpack these boxes? 여러분, 우리 packing은 짐을 싸는 거, unpacking은 뭐예요? on이 붙었다는 건 짐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 짐 푸는 것 좀 could you help 도와줄래?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볼게요. A. Shipping fees may go up. 뭐가 연상되죠? Shipping fees may go up. 그렇죠. 우리 마지막에 boxes 들렸죠. 그렇죠? boxes. 그러면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어요? shipping, 뭐 보내는 거, 붙이는 거. 근데 A는 뭐가 나온 거죠? 붙이는 비용, 배송 비용, 비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연상어휘로 소거를 해주시고요. 자, B는 어땠어요? B. Give me 5 minutes. 뭐라고 해요? Give me 5 minutes. Give me 5 minutes. 나 5분만 줘. 그럼 뭐예요? 뭔가 부탁한 거에 대해서 5분만 줘. 이러면 잠깐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앞에 yes 혹은 sure. 이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B였습니다. 자, 우리 C 소거해볼까요? 소거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C. Packing for a trip. 뭐라고 하죠? Packing for a trip. packing이 나오네요. 그래서 unpack, packing 이렇게 등장하니까 유사 발음으로 바로 소거해주면 또 하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남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11번 넘어갑니다. 11번 문제풀이 가봅시다. Ready? Number 11. I think I've invited too many people to tomorrow's banquet. 이거는 질문이 아니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I think I've invited too many people to tomorrow's banquet. 질문이 아닌 이 친구를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평서문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직청직해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뭐 의문사 하나만 딱 잡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죠? 덩어리로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 리액션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직청직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다 지워나가면서 소거하면서 풀어주면 된다. 기억하시고요. 한번 볼게요. 핵심이 되는 내용. I think I've invited too many people. I've invited too many people. Think I've invited too many people. Invited too many people to. invited too many people. 여러분, 전체적으로 잡는 게 어려우면 우리가 조금씩 잡잖아요. 그럴 때 우리 동사를 좀 위주로 잡아주시는 거. 중심을 동사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invited people. 사람을 좀 많이 초대한 것 같아. 어디에? Tomorrow's banquet. tomorrow's banquet.
우리 내일 있을 연애에 사람을 좀 많이 부른 것 같다. 그렇죠? 좀 이렇게 마당발인가 봐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I think I've invited too many people to tomorrow's banquet. 초대한 것 같아 너무 많이 내일 있을 연애에. A부터 갈까요? A. How many are coming? How many are coming? How many are coming?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죠. 이런 되묻기 패턴들은 뭐예요? 간접응답 패턴에 들어가곤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물어주는 거. 뒤에 꼬리를 이렇게 좀 대놓고 올려주는 그런 질문 형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물었던 걸 다시 한번 되물어주는 조금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아, 나 어제 미팅 못 갔잖아. 중요한 미팅 빠졌잖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다 대고 미팅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이상한 대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 The restaurant in Reliance Tower. 자, 뭐래요? The restaurant in Reliance Tower. 일단은 여기 the로 시작되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the나 어나 on으로 시작되는 보기들 있죠. 혹은 the 이렇게 시작되는 보기들은 얘네들은 명사구일 때도 있고요. 명사 자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그런 이제 on, the 이렇게 세 가지로 시작되는 문장들을 주의해서 소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여기는 the도 the지만 restaurant 요 레스토랑이 뭐랑 연결이 되죠? banquet, 마지막에 들리는 banquet이라는 단어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C 한번 들어볼까요? C. The event was a success. 그렇죠. The event was a success. 여기도 the로 시작되죠. 근데 얘가 정답률이 높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the event, 그 이벤트는 성공적이었었다라고 하는데 전혀 문맥과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서문을 푸실 때 어떤 애들을 믿고 거른다? 어나, on이나 the로 시작되는 모든 문장을 믿고 소거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듣고 해석해서 풀 게 아니라면 듣고 해석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답을 소거하는 꿀팁 중에 on, the 듣고 소거하는 거 포함시켜 둘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드디어 파트 2가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 자, 마지막까지 집중 잘 하시고 우리 12번도 들어봅시다. Ready? Go. Number 12. Aren't there any tasks that need to be done? A. No, there aren't any snacks left. B. The financial report is due today. C. A desk calendar. 역시나 마지막에 들리는 우리 영국 사람의 발음은 역시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죠. 자, 우리 하나씩 들어봅시다. Aren't there any tasks that need to be done? Aren't there. 여기에 쫄 필요 있어 없어요? 쫄 필요 없어요. Aren't there. 우리가 이런 거를 부정 의문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앞에 뭐 aren't there, didn't he 이렇게 들어가는 shouldn't I 뭐 이렇게 들어가는 haven't you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초반부터 not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문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부정 의문문은 뭐랑 똑같다? 일반 의문문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즉 aren't there any tasks 이거랑 are there any tasks랑 다를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거를 뭐뭐 할 거 업무 없니? 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업무 있어? 이렇게 해석해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부정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그냥 일반 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도 된다? 얘를 버려도 돼요. 그렇죠? aren't는 필요 없어요. Any tasks? 업무 있어? That needs to be done. 끝내야 될 업무 있니? 뭐 업무 있니? 이렇게 물어도 영어에서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뭐뭐 없니? 뭐 있니? 어떻게 물어도 업무가 있으면 yes가 될 거고 업무가 없으면 no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뭐 없니? 뭐뭐 아니니? 뭐뭐 없었니? 이렇게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yes, no라는 답변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어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주는 거,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Aren't there any tasks? Aren't there any tasks?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The tasks that need to be done? 우리 업무 있어? 어떤 업무래요? That need to be done. 그 끝내야 하는 업무 있을까? 라고 묻고 있죠. A부터. A. No, there aren't any snacks left. 뭐래요? No 나온다고, yes 나온다고 무조건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 안 된다? No, there aren't any snacks left. 안 되죠. 왜 안 돼요? 갑자기 뒤에
그 과자 남은 거 없어. 그렇죠? 우리 다과 남은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No, there aren't any tasks left. 뭐 이런 식으로 any work left. 뭐 해야 할 업무가 없다? 이랬으면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왜 우리 과자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이 오류가 났죠. 자, B 한번 볼까요? B. The financial report is due today. The financial report is due today. The financial report is due today. 그렇죠? 아, 우리 보고서, 재정 보고서 오늘까지야. 이건 결국 무슨 뜻이에요? Yes. 뭐 있다. 근데 any tasks? 업무 있어? Yes, 있어. The financial report. 우리 재정 보고서 내야 되잖아. 오늘까지. 그래서 정답은 B가 됐습니다. 자, C 한번 소거해 볼까요? C. C. A desk calendar. 뭐래요? A desk calendar. 아, desk calendar.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죠. 어나, on이나 the로 이게 시작되는 그런 문장은 이렇게 명사나 명사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높다? 오답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듣자마자 믿고 소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 소거를 해줍니다. 우리 파트 2 어떻게 풀어주는 거다? 오답 소거로 지워주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일반 의문문, 뭐 부정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이렇게 평서문 이런 애들은 더 좀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들 해석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바로 듣고 쉐도잉 하면서 듣는 청취력을 늘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청취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소거하면서 일단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답 소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 파트 3로 한번 넘어가서 파트 3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트 3는 어떤 파트죠? 이건 대화예요. 그렇죠? 남녀 간의 대화, 뭐 여남 이렇게 우리 남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꼭 누가 답을 해줘요. 여자가 답을 해주고 여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이어줘요? 남자가 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남, 남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대화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3, 14, 15번 첫 번째 세트 문제 스키밍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죠? Mainly discussing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inly discussing이 문제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문제다? 바로 주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들어줘야 될 주제는 어떤 내용이 돼요? Workshop location, 우리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lecture topics, 뭐예요? 이거는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participant는 참여하는 사람, 뭐 학생들 이런 참여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training materials라는 건 어떤 자료들이죠. 교육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밑줄 그으면서 뭘 하고 있죠?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스키밍을 하실 때 밑줄 그음과 동시에 뭐가 나오는지 해석이 나오는지를 꼭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Where 문제네요. Where로 시작하면 우리 일단은 남자가 어디를 갈 것인가 장소에 대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장소 중에서도 어떤 문제다? 남자가 갈 곳, 가야 할 곳을 잡아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보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To an employee orientation, 뭐 orientation 하나 잡아줄게요. 그리고 B는 public lecture, lecture에 가야 된다는 건 어떤 강연에 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C는 opening ceremony, 뭐 개관식, 오프닝 파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세레모니니까. 자, 우리 job interview는 면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석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주춤하고 있다, 해석이 안 나온다? 그건 무슨 단어?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장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15번 갈까요? 15번은 What does the woman, 우리 성별에다 꼭 체크를 해줘야겠죠? Ask to do, 여자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줘야 될 것, 여자가 뭘 부탁하고 요청하는지 볼게요. 여자는 apologize to guest, 게스트들한테 사과하라고 우리 동사를 좀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사과해라. 그리고 send a document, 서류를 보내달라. 자, C는요, change venue, 장소를 바꾸자. 그리고 postpone a meeting, 미팅을
연기하자, 지연시키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밑줄 그음과 동시에 해석 잡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스키밍에서 포인트 잡아놓은 거 초반에 문장에서 주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남자가 가야 할 곳 남자 성우가 정답의 단서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자가 요청하는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 문제 한번 들으면서 풀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해설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Phil, I looked over the workshop handouts, and there are several grammar mistakes. We need to correct the handouts before they're printed tomorrow. Oh, of course. I have to attend an employee orientation, but I can take care of that afterward. Did you mark the mistakes? Yes, here's my copy. Once you've made the necessary corrections,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 for one last review. I want to ensure it's perfect. Number 13. Number 13. 이렇게 문제를 읽어줄 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죠? 바로 다음 풀게 될 다음 세트 문제 16, 17, 18번을 미리 또 읽어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랑 13번부터 정답의 단서가 어디 있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3번부터 들으면서 체크. 우리 주제 문제는 어디에? 첫 번째 문장 혹은 그 다음 문장. 초반 집중 문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Phil, I looked over the workshop handouts. 무슨 얘기를 꺼내요? I looked over the workshop handout. handout에 대한 얘기를 꺼내죠. 뭐 handout은 유인물, 책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looked over, handout을 좀 봤는데 And there are several grammar mistakes. 뭐가 있대요? grammar mistakes. 거기 문법 실수가 좀 있더라. We need to correct the handouts before they're printed tomorrow. 또 한 번 뭐가 들려요? We need to correct the handouts handouts. before they're printed tomorrow. 그렇죠. 지금 우리 주제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좀 중복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반에 뭘 얘기해요? 워크숍 핸드아웃을 봤는데 문제가 있네? 그 다음 문장에서 뭘 또 얘기해요? 우리 그 핸드아웃에 있는 실수를 고쳐야 된다, correct,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죠. 그럼 handout. 뭔가 이 유인물 책자에 대한 얘기구나, 자료에 대한 얘기구나. 제 표현 어디로 가주죠? training materials, 우리 자료에 대한 거다. paraphrasing이 됐던 D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 handout이라는 건 뭐 인쇄물, 유인물, 자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handout의 동의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materials, 우리 재표현된 거를 시작으로 document 혹은 manual, pamphlet, brochure 다 뭐가 될 수 있죠? 자료집, 유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재표현되기 쉬운 그런 어휘 리스트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번 장소 문제였어요. 남자가 어딜 갈 거냐라는 거죠. 자, 들어볼게요. 일단 여자가 말을 시작했으면 여자 다음에 누가 말을 해주죠? 남자가 말을 해주니까 성별이 바뀌면 14번 문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Handouts before they're printed tomorrow. 자, Oh, of course. 여기. Oh, of course. 여기서부터? Oh, of course. 보다 남자가 말을 하니까 남자가 갈 곳이 나오겠죠. I have to attend an employee orientation. 뭐라고 해요? I have to attend an employee orientation. I have to I have to attend an employee orientation. attend employee orientation. 내가 참석을 해야 된다. employee orientation을 오리엔테이션 가야 된대요. 재표현 되어 있나요? 재표현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바로 어디로? A로 연결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성별만 바꿔서 우리 여자가 말했으니까 이제 남자가 말하겠네. 그 부분만 잘 집중해서 14번을 보고 있었다면 정답은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가 뭐라고 묻죠? I have to attend an employee orientation, 뭐라고 but 물어요? I can take care of that afterward. 자. Did you mark the mistakes? Did you mark the mistakes? 너 실수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 그 실수를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 오류난 것들 마킹 표시해놨니? 라고 남자가 묻고 있죠. 자, 그럼 남자의 물음에 누가 대답할까요? 또 남자가 대답할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누가 말을 이어나갈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여자가 말을 이어나갈 거죠. 자, 여자는 무슨 요청을 하는가? 들어볼까요? Yes, here's my copy. Once you've made the necessary corrections, 자, 너가 correction, 수정을 다 끝냈으면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 뭐라고 해요?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 여기서 뭔가 요청한다는 거의 시그널은 뭐라고 볼 수 있죠?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 우리도 뭔가 부탁할 때 제발 부탁이야 제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Please 부탁하죠.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 여자가 부탁을 해요. Please 제발 send me the final draft. 우리 마지막 최종안을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여자가 please라고 했던 이 문장을 정확하게 잘 잡는다면 draft
draft는 어디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Send me the final draft가 send a document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표현이 됐던 문제인데 send보다는 final draft, 이 최종한 이 서류를 document로 제 표현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문제풀이 마무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handout,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handout 잡아주면 바로 주제 문장을 고를 수가 있죠. 주제 문제는 초반 집중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성별이 바뀌면서 뭐가 나와요? 남자가 가야 할 곳 attend orientation, 여기서 또 정답 바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시그널을 잡을 수 있죠. please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들어주면 send the final draft, 마지막 최종안을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마지막 문장이죠. 거의 마지막 두 문장에서 정답의 단서를 또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는 딱 몇 문장만 집중해준다.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만 집중하면 문제풀이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점수 잡는 Hackers.